자기계발서, 동기부여 영상 보면 다 뻔한 소리, 똑같은 말 한다. 이런 댓글이 채널에 많이 달리거든요. 맞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요. 모든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컨텐츠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일단 도전해야 된다. 본질이 중요하다. 마인드가 전부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런데 왜 모두가 뻔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난 이대로 했더니 되던데? 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다 비슷한 소리인 겁니다. 그게 다니까. 그럼 왜 그 뻔한 똑같은 이야기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기가 있는 걸까요? 맨날 알려줘도 안 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뻔하죠? 쉽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원래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왜?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연약하니까. 그러니 내 의지로는 운동할 수 없으니 PT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고 내 의지로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없으니 차에 기름 넣듯 동기부여 컨텐츠들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다지고 에너지를 리필하는 겁니다. 어차피 뻔한 소리일 거 알아. 그런데 그 뻔한 소리가 나한테 필요한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북토크 영상 중 그 뻔한 소리, 특별할 거 하나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꾹꾹 눌러 담은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의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오늘 영상 링크 저장해 놓으셨다가요. 필요할 때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딱 3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 바꾸려고 막 비싼 강의 듣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어려운 비밀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해라입니다. The Diary of a CEO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스 홀모지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홀모지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택틱, 즉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택틱이 아니고 courage,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홀모지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고 완벽한 플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 있게 그냥 해보는, 행동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왜? 아이디어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0이잖아요. 숫자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0을 곱하면 그냥 0인 거잖아요. 반면 조금 부족한 계획이라도, 즉 아이디어의 가치 자체는 10, 9, 8 이렇게 적어.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면, 실행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은 뭔가 결과가 어쨌든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족한 계획이라도 일단 실행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실행을 주저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 그리고 완벽주의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좀 더 완벽해지면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미루곤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뭔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지만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준비는 절대 안 끝납니다. 완벽한 시기는 절대 안 올 거예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돈이 모이면 해야지 안 모입니다. 조금만 더 살이 빠지면 안 빠집니다. 당연한 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더 뒤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가 커지거든요.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잘못 행동한 후회보다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거에서 실패해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 후회보다 옛날에 그걸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도전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럼 후회가 남으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다 보니 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요,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계속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잘된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90%는요, 채널 초반 영상 보면요, 정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반 컨텐츠 보면은 뭐야, 뭐 이런 걸 누가 굳이 시간 아깝게 보는 거야 싶은 사람 많습니다. 아니던데 내가 아는 크리에이터는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처럼 잘 되던데 그 전에 채널을 몇 개 말아먹었을 확률이 커요. 아니면은 꼭 채널을 했던 게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를 했다거나 이전에 암튼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잘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의 사례 유명하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를 3만 명밖에 못 모았어요. 초반에는 영상 조회수도 형편없고 뭐 그나마 악플이라도 달리면 모르는데 그냥 반응이 없어. 주변에서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야, 너 그거 시간 낭비야. 너 그거 성공 못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스터 비스트뿐만 아니라 잘된 사람들은 초창기에 대부분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나 잘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데 잘된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요. 미스터 비스트도 계속 그렇게 업로드를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에 떡상을 맞이한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누군가 비판할 때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포기했다면 이런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부족해도 일단 부딪히고 실행하는, 그냥 하는 사람만이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시도한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고 성공해요. 우리 보기에는 천재 같고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천재라서 잘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잘 된 겁니다. 천재의 아이콘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마냥 천재 같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성과 안 나와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모습보다 좀 덜 알려진 게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진짜 지랄 맞았대요. 고집불통에 성격 완전 괴팍해가지고 막 직원들 좀 마음에 안 들면 You are fired 하고 나가 이러고,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마지막에도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괴팍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어. 애플에서도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도 망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픽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됩니다. 이게 대박 나고 그 이후에 픽사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애플에 돌아와서 We call it iPhone 이라는 이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럼 스티브 잡스의 삶을 봐도 뭡니까?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고 단점이 분명 있는데 그냥 계속한 거라고요. 우리는 실행을 미룹니다. 그리고 미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완벽해지면 해야지라는 갖고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돼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처럼 그냥 해라는 건요, 모든 억만장자 잘된 사람들의 말과 책, 영상을 봐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 사람들은 나보다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았겠지. 재능이 있었겠지. 뭐 아무튼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나보다 걱정 없이 그냥 할 수만 있는 상황이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1,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시 읽는 책이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책에서 또 뭐라고도 말하냐.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남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계속 실천해서 성과 내는 사람들이 뭐 상황이 좋아서 그들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해법을 다 알아서 문제없이 계속 할 수 있었냐? 아니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냐 마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략과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이랑 스킬은요, 맘만 먹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예요.
요즘 퍼플렉시티 AI 써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 키우는 법, 유튜브 키우는 법 하면요. 좋은 말 다 나와요. 기술들 거기 검색하면 다 나와. 정보가 없고 전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몇 달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일단 내디디면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순간 배울 게 생기고 기회가 생기며 무엇보다 이거 되네 라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냥 해보는 용기, 이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간단한 습관, 바로 물어봐라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똥꼬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을 사고 설명서를 안 봐. 그 전자제품 사거나 하면은 내가 조립해서 작동시켜 봐야 돼. 근데 옛날에 제가 애기 나가지고 이제 카시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만져보고 막 버튼도 눌러보고 막 하는데 안 돼. 한 10분 20분 낑낑 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A 카시트 설치하는 법 찾아봤습니다. 영상 보고 1분 만에 해치웠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비단 어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설치할 때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혼자 머리를 싸매고 막 머리 아프면서 막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고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미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답이 이미 있어. 근데 답이 있는 걸 찾아보기만 하면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나 혼자 괜히 그걸 부딪히고 있는 형국일 때가 꽤 우리 인생에 자주 존재합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사실 물어보기만 하면 1분이면 해결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효율을 확실하게 높이고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때 필요한 전략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앞서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 부모, 학교,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모든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겪었던 문제들이다.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여기서는 책에 물어보라고 한 거지만 꼭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막혔을 때 주위 동료, 선배, 멘토에게 질문 한번 던지는 게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대답 기깔나게 한다니까요. 퍼플렉시티 같은 거에 쓰면 그냥 출처까지 다 알려줘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성취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요. 투자를 처음부터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한테 배운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의 수업 듣고 졸업 후에는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접 배운 거예요. 버핏은 그 배운 경험 덕분에 그레이엄의 투자 노하우, 수십 년 걸린 노하우를 몇 년 만에 흡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노력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거죠.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한 겁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된 거죠.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해 놓으신 훌륭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다 배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발견했대 이거야 라고 공식 외우고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의 연구를 참고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유 인력부터 내가 발견해야 되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개소리잖아요. 말이 안 돼. 이미 누군가가 발견해 놓은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육계 옛날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발견학습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막 상황 만들어주고 너는 잠재력이 크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해봐. 공식을 안 알려주고 네가 고민해보고 네가 머리 아파보면서 찾아야 돼. 이게 한동안 유행했거든요. 지금 유행 싹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느려. 물론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창의적으로 발견해야 더 도움이 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면 창의력이 커지는 거 맞아. 근데 그걸 모든 분야에다가 그런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빠르게 외우면 되는 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식이 짱인 경우가 있다니까 분명히. 근데 하도 자기주도성, 창의성 이런 거 하니까 애한테 알아서 냅두고 공부해라고 하면은 그게 짱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면에서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발견해 놓은 거 배워야 돼요. 즉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든 인터넷한테 물어보든.
우리가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막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 발견해 놓은 연구 결과 참고하지 않고 나 혼자 1만 시간 한다고 위대한 성취를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1만 시간이란 거의 전제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참고하고 열심히 해야 그게 1만 시간이지, 혼자서 하면은 10만 시간 연구해도 만유 인력의 법칙 못 찾을 수도 있다고요. 또 반대로 내가 혼자 끙끙하면 1만 시간이 필요한 것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하면은 1000시간이면은 퉁칠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1만 시간을 들여서 발견해 놓은 놀라운 정보와 법칙들이 있어. 그걸 내가 1시간 들여서 배우면 내 시간 효율이 1만 배인 거잖아요. 물론 1시간 만에 그 많은 걸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지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요. The Diary of a CEO라고 영국의 유명한 팟캐스트 있는데 여기에 성공하신 분들 나오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판 그런 비즈니스 팟캐스트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책을 읽건 나보다 앞서간 사람한테 물어보건 상담을 받건 뭐라건 물어봐야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첫 집을 장만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그 신혼집으로 전셋집 마련하려고 어디가 살면 좋을까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1주택으로 사셨고요. 거의 한평생 특정 구, 특정 동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뿐이야. 동네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추천도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 부동산으로 수백억 자산을 일구신 분과 이렇게 연이 돼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상담을 했거든요.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얼마 있고 소득은 어느 정도인데 어디에 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여기 이 동네들 아파트들 너가 매물별로 비교해보고 한 번씩 가보고 해봐 하는 식으로 그냥 가격대 맞게 투자성도 괜찮은 걸로 콕콕콕 집어주시더라고요. 가격대 올라가면 다른 데가 나와요. 그냥 서울 경기권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아는 분,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잘못 물어보면 뒤로 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무료예요. 그런데 저는 무료보다 유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유료라는 건 뭡니까?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듣거나 하는 거죠. 요새 전 너무 웃긴 게 하도 막 강의팔이다 하면서 강의 파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엄청 안 좋은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지금 강의를 안 팔고 있지만 강의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강 돈 내고 듣잖아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강의도 듣고 해커스 토익도 듣잖아요. 근데 왜 강의를 팔면 안 되지? 물론 그거 있죠. 메가스터디 강사는 보통 막 스카이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검증된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 영어 강의를 팔아. 문제가 없죠. 근데 똑같아. 영어에도 똑같아요. 영어를 못해. 아예 스피킹이 안 되고 뭐 그냥 토익도 600점 맞는 사람이야. 600점도 안 돼. 발 사이즈 나와. 근데 그런 분이 있는 척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강의를 팔아. 그건 문제가 맞아요. 그건 문제가 맞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지 이 영어 강의라는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온라인이나 SNS 뭐 특히 수익화 돈 버는 법 관련된 것들 강의들을 보면은 강의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 이상한 강사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이상한 시장처럼 비춰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물론 사기꾼 많은 건 팩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나 어떤 유료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들으실 거면은 그래도 몇 년은 생존하신 분들 이제 나름 SNS 이 시장판에서 수익화 관련된 강의들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꾸준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분들 몇 분 계세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비교적 안전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증된 분들한테 유료로 배우는 거, 유료로 물어보는 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알렉스 홀모지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어떤 업력을 갖춘 사람한테 그 사람의 핵심 노하우를 배우면 말 그대로 몇 년을 아끼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더라도 그걸로 10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이득인 거 아니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에게 배운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배우고 터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지식 자산을 최대한 끌어써서 지적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담, 성공담, 그리고 책에 있는 지혜, 인터넷에서 있는 좋은 정보들 이런 무궁무진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배울 곳은 많으니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물어보는 것만 잘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빠르게 바꾸는 간단한 비결 세 번째.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집중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집중만 잘하면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아무도 집중을 안 하거든요.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SNS 알림, 끝없이 쏟아지는 이메일,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주의력이 하루 종일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져요. 그러니 한 가지에 끈덕지게 집중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막강한 경제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핸드폰, 메일, PC, 카톡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한 가지에 집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나 예전에 수능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나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중이 없으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꿔낸 수많은 위대한 성취들은요,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뉴턴의 일화를 볼까요? 아이작 뉴턴이 살던 1665년에 런던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대학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23살이었던 뉴턴은 할 게 없으니까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혼자 고독히 연구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인 거죠. 이 조용한 환경에서 뉴턴은 오로지 문제들만 고민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시골에 있던 그 1, 2년 사이에 미적분학을 창안했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보면서 뉴턴의 기적의 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학 강의고 사회적 활동 이런 거 다 중단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던 고립되었던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적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성과들은 몰입의 시간 뒤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현대적 리더들도 똑같이 집중을 강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 유명한 생각 주간을 갖고 있죠.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일주일씩 숲속 오두막에 틀어박혀가지고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995년에 빌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에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의 물결이라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앞으로 인터넷 혁명이 산업을 뒤흔들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대요. 그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때 만들어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태블릿 PC도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에 만든 아이디어에서 기초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히 몰입하는 게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그냥 미국 직장인들,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글 기고하는 플랫폼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글을 썼냐? 자기가 한 달 동안 SNS를 끊고 오직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는 실험을 해봤대요. 그 기간 동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예 안 했고 이메일도 하루 딱 2번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프리랜서거든요. 그 사람이 프리랜서 경력 중에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보통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지켜요? 제가 대충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보고 하니까 만약에 내 스크린 타임이 2시간 이하다. 진짜 핸드폰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하루 5시간 우습게 쓰더라고요. 근데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잔다 치면 16시간. 그 중에 5시간 핸드폰 보고 있다? 3분의 1을 깎아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뇌를 3분의 1을 빼놓고 쓰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뇌를 전체 사용하는 사람, 즉 집중하는 사람과 딴 거하고 딴짓거리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 3분의 1을 빼놓고 3분의 2만 쓰는 사람은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산만 요소들을 배제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집중하는데 여러 가지 꿀팁이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집중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한 팁. 첫 번째, 딥워크입니다. 칼 유포트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칼 유포트는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집중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냥 심플하게만 말하면은 일단은 시작점은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건 스마트폰이나 이런 방해될 요소 다 치워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봐. 폰 저기 구석지에 박아놓고 알람 이런 거 다 꺼놓고 인터넷도 차단해놓고 글을 쓴다든지 업무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30분이라도 정말로
딥하게 집중하는 딥워크를 해봐라. 처음에는 10분만 지나도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나고 딴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연습해서 10분, 20분, 30분, 40분 시간을 늘려갈수록 몰입 근육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몰입할 줄 아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다 생각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의 회고록인 소스 코드란 책을 리뷰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집중해서 뭔가 어려운 거 푸는 거를 정말로 재미있다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 게이츠만큼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어릴 때 정말 재밌었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절들. 그런 시간들은요 보통 집중했을 때예요. 특히 집중해서 난이도 있는 뭔가를 해냈을 때. 안 풀리던 수학 문제를 풀어버렸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잡생각 다 제껴놓고 공만 보면서 축구 뛰다가 몇 명 여러 명 제치고 득점했을 때 이럴 때 등등. 사실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의 경험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물론 힘은 더 들어. 그런데 이런 집중하는 일을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 집중의 재미,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 재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가 집중이 필요할 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 행동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잘 쓰고 싶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언어를 일부러 바꿨어요. 빌 게이츠 책 읽고 나서 아니야. 나는 지적 챌린지, 지적으로 뭔가 해내는 거를 제일 즐기는 사람이야. 재밌다 하니까 진짜 완전 재밌어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집중해서 해내는 재미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딥워크를 훈련하고 재미있다 생각하는 식의 훈련을 통해서 산만함을 이겨내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의 변화 전략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인생은 뭔가 거창한 비밀 법칙을 알아야 바뀌는 게 아니고 단순한 변화와 습관을 실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미루지 말고 그냥 하기. 고민한다고 완벽주의에 빠져서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냥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물어봐라. 이미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기에 지적 레버리지를 사용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물어봐라.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라. 마지막, 집중해라. 집중력을 상실한 시대다. 집중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인생 100% 바뀐다라고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셋 다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왜? 이거 사실 한 번만 실천해서 인생 바뀐다. 그러면은 쉽죠. 그냥 한번 해볼 수 있고 한번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꾸준히 해야 돼요. 한 번 실행한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고 한 번 물어본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한 번 몰입 잘한다고 한 번 집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속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이걸 꾸준하게 실천한다?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요즘 AI 자동화해가지고 월 500 앉아서 벌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돈 버는 거 알려준다는 강의가 많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들 아무리 배워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모르시면요. 절대로 돈 벌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AI고 GPT고 나발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돈 버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고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요새 AI로 쉽게 돈 번다 이거 알려준다는 사람들과 회사들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 중 상당수는요. 한 번 벌어본 돈을 매월 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팔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번 대박나서 월 500을 벌어봤어. 그걸 인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턴 그걸로 강의를 팔아요. 그런데 한 번 500을 벌어봤다고 이 사람이 매월 500을 버는 사람이다. 1년에 6천 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달에는 2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요즘 한 번 500 찍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500을 강의로 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의 듣는 거, 교육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경고드릴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기술은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AI는 빅 트렌드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유료 강의로 홍보되고 있는 수많은 특정 기술, 특정 서비스는 잠깐 유행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겠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게 어떤 사람이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프 베조스가 질문이 잘못됐다. 당신은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할 것보다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고 프롬프트고 뭐고 나발이고 변하지 않을 돈 버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심리라는 겁니다. 큰 돈을 벌려면은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사업 아니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야 할 겁니다. 결국 돈 버는 것을 파고 맨 끝단까지 가보면요. 결국에는 심리,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인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다 심리라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왜 일어나나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광기, 흥분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대박나는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다. 아니면 이건 싫어하겠다. 그러니 이걸 하고 이걸 빼야지 하는 심리를 공략함으로써 사람들이 흥분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유행을 만들 때 대박나는 사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AI는요, 우리가 원하고 지시하는 말을 더 쉽고 빠르게 잘 해줍니다. 영상도 만들어주고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만들어준 AI가 빨리 만들어준 상품이 구려. 만약에 구리다면, 사람의 욕구를 공략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기술만 배워서는 의미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건 배우더라도요, 그 근본에는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부러운 게요, 이걸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센스가 없다라고 하면요, 요즘엔 또 쉬워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AI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센스 없는 사람보단 답변을 잘해줍니다. 야, 내가 이걸 팔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그 AI로 쇼츠 만들고 뭐 만들 시간에 그냥 이거 먼저 물어봐 보세요. 센스 없는 사람들보다는 AI가 더 잘해요. 보다 좋은 방법은 뭐냐? 책을 읽는 겁니다.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어도 되고요.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세일즈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가 될 수 있는데요. 모르면 책으로라도 배워야죠.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AI 기술을 배우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인간의 심리를 배우고 심리를 공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요, 사람의 마음, 심리를 공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불변 돈 버는 두 번째 법칙은요, 일단 유명해져라입니다.
유명해지면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유명하다는 게요, 뭐 셀럽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 이름명,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이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기억될 이름이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 혹은 당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름, 회사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억되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건 SNS를 하건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야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자주 안 보거든요. 오히려 팟캐스트를 많이 듣지. 그런데 안 보다가도 주기적으로 생각나서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카월드가 있어요. 뭔가 사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단 슈카월드에서 듣는 게 재밌고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슈카님은 저라는 사람의 머리에 이슈하면 슈카라고 기억된 것만으로도 조회수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북토크 한동안 안 보다가도 요새 좀 자기계발 부족한데, 요새 좀 동기부여 부족한데 하시면은 북토크 찾아보시잖아요. 일단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는 브랜딩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일단 존재해내야 한다. 존재해내야 한다. 내가 그냥 존재한다라고 끝,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저 사람 저런 데서 저런 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해야 존재해내는 게 된다는 거죠. 100년 전에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시장에서 목 좋은 곳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점포를 차렸어야 했습니다. 혹은 호객행위를 했어야 됐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 띄고 유명, 이름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해내야,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아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 유명하다는 것을 이름이 있어야 한다, 존재해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막 셀럽이 되는 것과 구분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꼭 유재석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나를 알면 돼요. 제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배드민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아무튼 이 친구는 뭔가 좀 여유 있게 살고 스포츠 하면서 이런 걸 좋아해요. 저랑 여러분처럼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와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축구나 배드민턴 이야기하면 제 채널을 보실 건가요? 제 채널이 과연 잘 될까요? 망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굳이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운동선수의 채널을 보지.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얘를 이래서 본 게 아닌데 갑자기 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떠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는 순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면 당신의 전문성은 무시되며 오직 가격에 의존하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표적 시장을 좁게 정의하라.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김밥 천국에 가니까 10,000원이에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비싸요. 그런데 김치찌개 전문점에 가서 앉았더니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12,000원이야. 안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뾰족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은 그 가격이 합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뾰족한 전문 분야가 없으면 가격이 박하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뾰족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뾰족한 타겟에게 유명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즉,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지고 기억되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해져야 한다는 게 셀럽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유명해지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뭔가요? 당연히 SNS죠. 많은 분들이 이 SNS의 파워를 알고 유튜브 할까, 인스타 할까, 스레드 할까, 뭐 롱폼 만들까, 숏폼 만들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잘못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잘못된 고민이란 어떤 거냐? 모두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편집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유튜브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글쓰기 힘들어서 그냥 스레드나 블로그는 안 하고 유튜브 할래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건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바는 뭡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 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나 편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컬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하기 전에요, 네이버 플레이스 먼저 잘 해놔야 돼요. 혹은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당근의 홍보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로컬 피플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완전 고가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판다면요, 긴 영상 만들기 힘들다고 쇼폼만 만들어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 잘 정리된 컨텐츠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블로그에 긴 글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긴 영상, 롱폼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그곳에서 유명해져야 합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요, 고객이 관심 가지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제 친구한테 성공 이야기가 의미 없었고 여러분에게 배드민턴 이야기가 의미 없듯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고객을 찾고 내 고객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불변 돈 버는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요,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잘 못 잡으십니다. 그걸 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은 해야 되겠고 막막하다 보니까 본인에겐 필요도 없는 이상한 교육에 가서 돈을 내고 있고 대행사를 그냥 썼다가 눈탱이 맞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오후 2시에 사장님들, 프리랜서, 마케터분들, 즉 SNS에서 비즈니스를 홍보해야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요, 무료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통해서는요, 내게 맞는 SNS 마케팅은 무엇이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무료로 깊이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유명해져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건 셀럽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어야 돼요. 존재해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야 돈을 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불변 마지막 돈 버는 원리는요, 가치를 제공하라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건요, 고객이 지불하는 돈과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받았으면요, 가치를 제공해야 맞는 거예요. 적어도 괜히 샀네 생각은 안 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어떤 악순환에 빠지냐, 일단 팝니다. 그런데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구매한 고객들이 불만족하고 다시 사지 않습니다. 재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광고 돌리면 매출이 나와요. 그런데 광고를 안 돌리면 매출이 끊깁니다. 당연하죠. 신규 고객한테만 팔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 광고 효율이 영원하면 그냥 계속 광고 돌리면 되는데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천천히 망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팔아요. 구매한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사요. 즉 단골이 돼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신규 고객까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요, 단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제공해서 단골을 만들어야 돼요. 단골을 만들기 위해선요, 판매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팔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CS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거 깨졌어요,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해주세요. 그런데 난 끝났잖아요. 팔았잖아. 대충 처리합니다. 응답도 안 하고 환불 거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악플이 달립니다. 리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 좋은 리뷰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돈 써가지고 체험단 리뷰를 쌓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리뷰 써달라고 하거나 이래서 돈을 써서 안 좋은 리뷰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남는 게 적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파는 행위를, 판매를 시작이라고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CS 처리도 잘 해줄 거고, 혹시 고객님 이거 불만족스러운데 제가 뭘 더 해드리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도 볼 거고, 점점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에도 살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판매 행위는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라는 행위도 사람과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사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귀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면 차이겠죠. 연애가 그렇듯이 항상 관계의 시작보다 지속과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신규 판매보다도요,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내므로써 가치를 제공하는 게 결국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요즘 대부분의 판매를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파는 것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시 못 파니까 한번 팔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무조건 비싸게 안 사도 되는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길입니다. 왜? 평판이 망하잖아요. 워런 버핏이 이번에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퇴 선언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신뢰와 평판을 쌓는데 집중하라.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평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팔 때요, 가장 판매하기 쉬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지인이 소개해주면 팔기 그렇게 수월합니다. 왜? 내가 믿는 사람이 이거 좋대. 그러면은 당연히 믿고 사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 팔기 가장 힘든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지인이 말리면 정말 팔기 힘듭니다. 구매할 사람의 지인이 야 그거 사지 마 구려, 즉 나쁜 평판이 돌면요, 정말 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돈의 게임, 머니 게임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평판의 게임이에요. 좋은 평판을 만드는데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은 대가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하면 됩니다. 식당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죠. 강의를 판매한다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기분 좋은 공간 경험을 제공해줘야 되죠. 이렇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시대 불변 당연하게 적용되고 적용되어야 할 돈 버는 원리인데요. 요즘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돈만 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건요,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판다는 건 내가 받는 대가와 가치를 교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 벌고 있는가? 이것보다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항상 되뇌어야 할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돈 버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챗GPT로 자동화해서 돈 버는 법, 이런 기술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런 기술들 이전에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 스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유명해지라는 게 셀럽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대가에 합당한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면요, 단기적 판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단골,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밀입니다. 90%의 사람들은요, 살던 대로 삽니다. 하는 일만 하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습니다. 그 결과 돈도 벌던 만큼만 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이든 의도해서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요, 오히려 때로는 인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초대박이 나고 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본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을 넘어라. 나에게 익숙한 삶의 경계를, 내가 살던 방식을 살짝만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인생에서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만 살 때에는요, 교사로서 딱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워낙 기라성 같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엄청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적게는 예전보다는 5배, 많이 벌 때는 뭐 10배 넘게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을 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선을 넘어야 한다. 익숙한 삶의 경계를 벗어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을 넘어라,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라 하니까 무슨 뭐 사표를 내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막 벤처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스타트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 봐도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교사 2년차 때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전부 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원격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줌이라든지 이런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도구들을 아무래도 당시에 제가 신규 교사였다 보니까 젊은이 더 빨리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대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잘했어요. 그러니 주변 선생님들이 한두 분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원격 수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수업 어떻게 만들어야 좀 편해요? 이런 걸 여쭤보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내가 어차피 이미 배운 거를 주변 선생님들한테 조금 알려드린다. 이게 뭐 대단한 노력입니까? 삶의 형태를 엄청나게 바꾸고 벗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대박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강사할 사람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해봤더니 뽑히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좀 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재밌다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막 소개해달라 그래서 다른 학교 강의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 강의를 가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부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선생님들 연수 나가는 게 그래도 한 번 나가면 몇십만 원씩 벌어오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추가적인 부수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제 삶의 바운더리를 엄청나게 벗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조금 알려줘 본 거고요. 거기서 뭐 지원하라니까 조금 더 지원해본, 물론 시대적인 기회가 왔지만 어쨌든 삶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제가 뭐가 가능하게 됐습니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영상 제작 능력을 함양하신 분들, 반강제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만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 줄 알아. 그러면 또 이제 뭘 해볼만 합니까? 유튜브 영상 한번 만들어 볼만 하잖아요. 교사였으니까 원래도 말도 좀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말도 할 줄 알고 영상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보는 게 제 삶의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인생을 건 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떠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혼자 유튜브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유튜브 어떻게 해? 라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좋아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가진 능력치, 그 당시 유튜버로서 가진 역량을 기초로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도전이 아니거든요. 살짝만 더 해본 거야.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경계를 넓혀가면서 하나하나 했을 뿐인데 월 200만 원 받던 교사에서 수입의 5배, 10배 이상을 버는 나름 한 기업의 대표가 됐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꼭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해야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게 무리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 경계를 벗어나보고 삶의 경계를 넓혀보는 연습을 하니까 어느 순간 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뭐 엄청난 지금처럼 여행을 다채롭게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창업자들이 돈이 없었어요. 창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야, 우리 집 거실이나 좀 누구 빌려주고 돈이나 받아볼까? 그래야지 월세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던 짓, 원래 누구한테 안 빌려줘 봤는데 빌려줘 볼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에어비앤비가 된 거예요.
유튜버로 또 유명하신 박막래 할머니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었어. 근데 손녀가 할머니 우리 유튜브 찍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그 경계를 벗어나는 노력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뭐든 시작점이 뭐였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엄청난 결별이 아니라 살짝 결별. 선을 살짝 넘어보는 것에서 다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어보려고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되나? 왜냐하면 조금만 넘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그냥 원격 수업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 가르쳐 준다는 건데 뭐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 아니면 이게 뭐 원격 수업의 진리라고 내가 이걸 가르쳐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뭐냐면요. 바로 자격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유튜브에 어떤 정보성 영상을 올린다.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만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법적 규제가 있는 곳은 전문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전문가여만 건강관리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전문가여야지, 꼭 메이크업 아티스트여야만이 뷰티에 대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 근데 경쟁자들이 너무 세 보여. 너무 대단해 보여. 그 상품들은 막 미친 것 같아.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든 뭘 판매하는 것이든 세상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주제를 다룰,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은 생각이냐면요. 축구는 메시만 해야 되고 사업은 일론 머스크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축구 메시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꼭 내가 특정 업계 1위여야만 아니면 내가 어떤 공인된 자격을 갖춰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예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즉 좀 더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뭘 많이 알고 검증된 지식이 있고 그들의 어떤 확립된 이론 체계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으니까 저들은 그래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만 열심히 몰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때 왜 못한다고요?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라는 자격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꿔서 물어볼게요. 남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보기에는 진짜 뭐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기라성 같은 사회에 대단한 성취를 해내신 분들도요, 똑같더라고요. 왜 똑같냐?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는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 논하시는 사업이란 이래야 되고 저들의 사업은 이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남들의 문제는 잘 분석해. 근데 자기 사업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그 되게 막 그 자기개발 유튜버니까 자기개발 엄청 막 완전 잘할 것 같고 막 그 항상 저양받는 성장으로 똘똘 뭉친 것 같고 저도 문제가 많아요. 인생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완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몰라요. 다 몰라.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모른 상태로 하냐 안 하냐가 다를 뿐입니다. 야 그래도 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애초에요. 세상에 내가 뭐를 정확히 알아. 내가 맞아.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근데 과학의 기본 전제가 과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틀릴 수 있다예요. 우리가 과학이라 알고 있는 건 과설 검증의 결과로, 실험의 결과로 가장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은 논리가 과학이라고 인정되는 거고요.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과학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조차 바뀌는데 내가 다른 걸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딴 게 어딨냐고요. 우리는 내가 해봐야겠다 마음 먹은 건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을 누구나 넘어볼 수 있고 넘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넘어봐야 한다는 선이 무엇이냐?
어떤 선을 넘어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넘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선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서기. 사람들 앞에 나서보는, 보통 우리가 잘 못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대지 말자 하고 선을 그어 놓는데 그 선을 넘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유튜브 같은 SNS 해보는 경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사하는 친구들한테 유튜브 하란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얘들 충분히 잘해. 제가 영어 교사였거든요. 영어도 진짜 잘 가르치고 입시 컨설팅 같은 내용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 아휴, 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휴, 내가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했죠? 다 모른다니까요. 다 몰라. 진짜로 법으로 규제하는 분야 말고는 자격이 있어야지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아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서보는 것,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서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왜? 만약에 나서서 잘 못했어. 뭔가 잘 깨졌어. 그러면 이거 나름대로 좋습니다. 왜? 내가 잘 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다가 뭘 올려봤어.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아니면 심지어 악플이 달려. 너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다면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서보지 않고 나 정도면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나서고 깨지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나서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나서서 만약에 잘 돼. 성과가 잘 납니다. 야, 너 훌륭하네? 이런 피드백이 나와. 그러면은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잘하면 유능하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한번 나서서 잘해. 그러면 저 친구 훌륭하구만. 다음번에 저 친구를 부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능력 있다라는 평판이 생겨요.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떻게 말하시냐? 그거 부담되는데요. 처음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사람들에게 유능하다는 인상이 박히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 실력을 더 끌어올립니다.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아도 되는, 나설만 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능하다는 인상을 풍기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꼬리표인 능력자의 역할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진짜 능력이 남들 눈에 보이는 능력치에 가까워진다. 뭐라고요? 나서서 잘해. 그리고 와, 저 사람 좀 하네 라는 평판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기대를 받으면 더 잘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나서서 잘 안 되든 잘 되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서 봐야 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나대지 마. 저는 이 피드백이야말로 우리들의 잠재력을 막고 우리를 망치는 최악의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대봐야 합니다. 나서봐야 합니다. 선을 넘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봐야 하는 두 번째 선은요, 바로 다르게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 그 방식을 넘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특정한 방법에 한번 익숙해지면요,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귀찮잖아요. 힘들잖아. 머리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에 안주해요. 그리고 안주하면서 이 방법이 제일 나아.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성과를 내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앞서가신 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완전히 효율이 떨어지는 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존의 방식이라는 선을 넘어가 다르게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요, 최근에 챗GPT 활용하면서 깨달았어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AI 써볼 때는 처음에 그냥 잠깐 해봤어요. 잠깐 써보고 나서 뭐야, 별거 없네. 아직 못 써먹겠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했냐면은 질문 하나 쳐봐요.
그다음에 답변이 나와. 뭐 그냥 뭐 서칭만 하면 나올 만한 뻔한 답변하고 있네. 지가 뭐 못 만드네. 이게 무슨 생성형 인공지능이야 하고 던졌거든요. 근데 하도 인공지능 뭐 좋다, 뭐 챗GPT 미쳤다 하길래 최근에 좀 더 시켜보기 시작했어요. 뭘 시켜봤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쳐보니까 뭐 뻔한 답변해줘. 근데 그 뻔한 답변에 제가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더 추가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크리에이터라 함은 일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혹은 영상 창작물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맥락을 주고 나서 이런 맥락에 맞는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찾아오더라고요. 가끔 저도 영상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챗GPT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대화하듯이 계속 질문하면서. 또 어떤 글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애를 잘하는 법 알려줘 하면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연애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할 만한 감정적 뭐 친밀함을 쌓으세요. 뭐 이딴 것만 나왔다면은 좀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주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멘트와 이야기거리를 던져줘.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기가 막히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글을 상위 한 30-40% 이상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머릿속으로 10%라는 단어가 스쳐갔는데 그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어그로가 끌릴 것 같고, 내가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30-40% 이상으로 글을 잘 쓴다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훌륭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기존 방식에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넘어가서 프롬프트를 좀 더 여러 가지를 줘보고 한 번에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을 요청해보는, 다르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효율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30만 원짜리 긁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핵심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에, 업무 방식에 선을 넘어야 한다.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봐야 하는 세 번째 선은요, 팔아보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업무는 다 그 업무가 잘라져 있잖아요.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라는 행위를 영업, 세일즈, 마케팅 요 정도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자영업자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뭔가를 팔아본다는 경험을 잘 못 해봐요. 당근 거래 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팔아봐야 합니다. 팔아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뭐를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꼭 팔아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팔기의 선을 넘어보셔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를 꼭 판매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뭐라도 팔아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판다라는 행위 자체에 그 뒤에 엄청나게 배울 게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상에서 뭘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상품 등록하는 것부터 막힙니다. 왜? 통신 판매업 등록이 안 돼 있거든.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내가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럼 그런 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요.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뭘 판매한다 하면은 접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원하지 않아도 배워져요. 피똥 싸면서 배우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CS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CS를 받을 거고, 또 좀 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CS를 막을 거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판매했어, 돈이 얼마가 벌렸어, 근데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벌렸는데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나중에 분명히 매출은 많이 높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냐, 어디서 돈이 새고 있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요, 팔기라는 걸 해보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배워야 돼요. 왜? 안 배우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문자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없구나. 이 자본주의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멀었구나라는 걸 계속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특히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공무원 아니더라도 그냥 안정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팔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꼭 내가 전문 셀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행위를 해보기만 해도 세상을 보는 폭 자체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뭔가를 팔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보고 안 넘어보고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팔아봐라. 그 선을 넘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돈도 잘 벌려면 선을 넘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 익숙한 삶의 경계를 조금 벗어나 봐야 된다. 선을 넘어라 하니까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듯 익숙한 범위에서 살짝만 밖에 있는 거, 살짝 안 하던 짓 하나씩만 더 해봐라. 그것만 해도 인생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그 행동을 하지 못하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격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 일도 처음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빼고요. 변호사 선생님들 빼고. 자, 어쨌든 대부분 막 자격증이 있어서 시작한 경우가 아니에요. 다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세상의 핵심이 다 몰라예요. 모두가 몰라. 모른다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모르는데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선을 넘어봐야 돼요? 나서는 선을 넘어봐야 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선을 넘어서 나서봐야 한다. 두 번째, 다르게 해봐야 한다. 매일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반복하던 습관, 방식을 벗어나 봐야 한다. 세 번째, 팔아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팔아봐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선 넘는 거에 필터가 좀 없어요. 별 부담 없이 그냥 해봐요. 그런 게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지만 어쨌든 소기의 성과와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학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일을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선을 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선을 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자기계발 영상 보고 책 읽고 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래. 어떤 사람은 그냥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래. 어떤 사람은 큰 부자 되려면 무조건 큰 사업을 해야 된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1인 기업으로도 충분하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된대.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다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딱 하나,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99% 동의하는 압도적인 성공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 습관 압도적 1위, 그건 바로 그냥 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로 시간 관리네, 인맥이네, 운이네, 뭐 별걸 다 꼽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동,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행 없는 비전은 환상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한 겁니다.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처럼요. 제가 좋아하는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가인 게리 바이너척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Ideas are shit. Execution is everything. 아이디어는 shit이다. 똥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Execution. 실행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 혹은 조금 떨어지는 쓰레기까지는 좀 심했고 좀 별로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잘 실행하는 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둘째가 나와가지고 집에 신생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를 부르거나라고 하면은 뭔가 그 신생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소업을 해. 그러면은 신생아가 있는 집도 염려하지 않도록 이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 100일의 주사를 맞고 갑니다. 아니면은 무해한 세제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은 잘 되겠다.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실제 가치는 언제 탄생합니까? 100일이고 나발이고 세제고 나발이고 집을 깨끗하게 해줘야 일단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뭔가 실행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또 여러분이 다른 끝내주는 아이디어 뭐가 있다 해볼까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내가 배달 로봇을 만들어서 이 배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무 멋져. 최고의 아이디어야. 근데 이게 아이디어 상태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 음식을 갖다 줘야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행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찾느라고 안 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닌데
실행이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에서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한다? 야, 그냥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공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Now, shut the fuck up and do it. 제발 입 닥쳐. 그리고 그냥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ut the fuck up and do it. 그냥 닥치고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막 궁리하고 계획 세우고 불평하고 전략 세우고 막 이딴 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뭔가 실패하니까.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직설적인 충고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뭔가 행동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Shut the fuck up and do it. 오늘 좀 욕이 많네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냐. 핵심은 그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들 그냥 해라 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하고 있든 그냥 해봐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하고 아무리 짱구 굴려봤자 답 안 나옵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뭔가 막 몇십만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카메라 앞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가끔 저 촬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앞에 청중이 있냐 물어보시던데 저희 PD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앞에 사람들 있는 척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뭐냐면 옛날에는 컨텐츠를 보는데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저렇게 잘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시작했냐면은 그냥 유튜브가 돈 된다니까 핫하다니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책상 위에서 될까 안 될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까지도 SNS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완전 초창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다 성인들이 오시는데 성인들이 오시고 자기가 돈 내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다들 일상이 얼마나 바쁘실 거야. 바쁘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배려해 줘야겠다. 무리 안 될 정도로만 과제도 내줘야지 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고 자꾸 탈퇴해. 나가. 근데 반대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어떻게 해볼까? 그냥 제가 교사였으니까 고딩들이랑 중고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중고딩이랑 똑같다는 게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고딩 애들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말로는 하고 싶다 해. 근데 안 해. 그래서 맨날 과제 내주고 쪼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고딩 시키듯이 매주 과제 내주고 안 하면 전화해서 쪼고 하듯이 해보자 라고 하니까 탈퇴율이 훅 떨어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다. 근데 어른이나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특정 아이디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 맞는다고요. 머리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것만 같은 억만장자들도 다 보고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서점 창업할 때 막 확신에 차서 나는 나중에 전 세계 1위 커머스 기업을 만들 거야 생각했을까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대요. 스스로도 자기가 써놨어. 크레이지 띵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말을 들은 상사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직장을 포기하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프 베조스가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하냐면은 아내가 100% 지지해줬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제프 베조스도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가 안 남는 쪽으로 하자.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합니다. 베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그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분명 후회로 남을 거라는 걸 알았다. 결국 세계 대단한 사람들도요. 뭐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모른대요.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냥 해봐야 되는 이유 바로
해봐야 늡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해보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전거 타는 법 책으로만 읽는다고 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조바퀴 달고 타보고 보조바퀴 떼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실패를 겪어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배움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버진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도 걸음마는 규칙을 읽는다고 배워지지 않는다. 넘어지면서 배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떼다가 넘어지듯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늘고 노하우가 쌓인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인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가 말했듯 잘하려면 1만 시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1만 시간의 첫 시간, 첫 한두 시간은 굉장히 꼴불견일 정도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 실력이 는다는 건데 시작도 안 하면 제자리 걸음이죠. 작은 시도라도 해봐야 느는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부족해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해봐야 우리의 흥미와 적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원래는 노래 가사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인데 패러디처럼 해가지고 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는 니를 알겠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나는 뭘 타고났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서 이거 재밌네, 야 나 이거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잘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안 해봅니다. 중고등학생 애들 장래희망 보잖아요. 최고 우선순위가 교사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완벽한 직업이고 꿈의 직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랬으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걔들이 교사를 꿈의 직업으로 꼽은 이유는 걔들이 자주 보는 직업이 교사여서 그래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어른이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물론 교사 멋진 직업입니다만은 모두에게 맞는 직업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왜 애들이 그냥 다 교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경험해 본 것 중에 나오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것에서만 자기가 뭘 좋다 하고 싶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게 뭔지를 찾으려면요, 해봐야 돼요. 여러 개를 일단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네가 만약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란 건 여기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뜻해요. 네가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keep looking, 계속 찾아라. Don't settle, 안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 보면요, 나랑 잘 안 맞는, 흥미와 적성에 안 맞는 일은 떨어져 나갑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여기에 흥미가 있네? 이렇게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냥 해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없이 책상에서 고민만 해서는 평생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듣고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두렵다는 뜻입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대부분 그냥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용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변경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그러면 그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 걸음만 평생 반복하는 건 안 두렵습니까? 저는 그게 더 두려운데.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의 저자인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후회는 영원하다.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인생이 계속 제자리 걸음한다. 그러면 편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구석이 항상 있어. 이러나 저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를 감수하고 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갈 거냐, 아니면 당장은 좀 편하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노후 대비 안 되고 이걸 감수하고 갈 거냐, 뭘 감수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좀 창피하고 좀 실패하고 그런 걸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잠깐의 실패로 느끼는 창피함, 상실감보다 10년, 20년 뒤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할 게 훨씬 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누가 막 우리 실패한다고 해서 뭐 비웃을 것 같잖아요. 비난할 것 같잖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좀 잘 되면 그거 다 들어갑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를 뭐 비웃고, 야, 너 그거 되겠냐? 아유, 대체 나 될 때부터 알아봤다. 그 사람 금방 까먹어요. 그쵸? 근데 시도해보지 않아서 남는 후회는 내 머릿속엔 평생 남아있잖아요. 쟤는 어차피 까먹는데. 이게 여러분, 아예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러나 후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막 여러분 비웃을 것 같아 이래도, 여러분, 내가 뭐 했다가 실패했을 때 나를 누가 비웃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을 위하고 소중한 사람이면 실패했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겁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막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평생 남을 후회를 남기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혹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용기 없음을, 행동하지 않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그냥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 용기 없음의 해결책은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하겠죠. 이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 걸음하면서 점점 인생이 뒤로 가는 거, 이것도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저라면 차라리 후자를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면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완벽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알렉스 홀모즈라는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택틱, 즉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건 용기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실천하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한다? 나에겐 정보가 필요해. 나에겐 전략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 내 머릿속에 앞으로 사업의 청사진과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핑계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보와 전술, 이런 건 언제나 부족하면서 언제나 넘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보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든 뭐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정보, 완벽한 인사이트,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완벽한 비즈니스 청사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 근데 그 인사이트를 누군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업체랑 내 사업체의 상황이 100% 일치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템이나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잖아, 일단.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정보를 찾더라도 나의 문제를 100% 해결할, 내 모든 상황에 적합할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완벽하게 찾으려고 하면 계속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는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보는 언제나 넘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를 이 컴퓨터 정보량으로 따지면 수천억 기가바이트래요. 하루에. 이걸 언제 다 볼 거예요? 사업 정보 찾잖아요. 필요해 보이는 게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 찾아요. 365일 24시간 웹서핑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완벽하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그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하다 싶은 정보의 한 60-70%만 모이면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필요한 정보의 60-70%는 웹서핑 한 30분 안짝하면은 다 모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어떤 정보를 찾아다니고 전략을 찾아다니고 인사이트 찾아다닌다?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기본적인 정보를 모았으면은 일단 시작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성공 전략입니다. 결국 모든 억만장자들이 임모아 말하는 성공의 비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해라. 행동해야 이긴다 라는 겁니다.
자기계발계의 유명한 구루인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The only impossible journey is the one you never begin. 무슨 뜻이죠? 불가능한 유일한 여행은 네가 출발하지 않는 여행이다. 시작을 안 하니까 불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안다는 거죠. 해봐야 알 수 있고 해봐야 늘 것이고 해봐야 그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시도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 인생이 제자리에 머물고 점점 뒤로 가는 걸 두려워해라. 그 다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라. 완벽하게 준비된 시기, 완벽하게 준비된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싶은 정보의 절반 이상 한 60, 70% 모였으면 일단 시작하자. 일단 출발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성공하신 분들의 의견이 갈릴 때가 많지만 그냥 해. 이거는 99% 일치합니다. 물론 그냥 해라를 말하는 강도가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그걸 생각만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계획과 준비를 그냥 실천해.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 뭘 찾아보든 뭐 검색을 하든 물어보든 어쨌든 뭐라도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것만큼 완벽한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마크 맨슨의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Shut the fuck up and just do it.